네,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흠슬라, 그러니까 HMM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페노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조선 해양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아침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조선가 지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조선해양 이쪽은 굉장히 불이 붙었다가 연초 대비 약간 지금 조정을 받는 지금 단계입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면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사들 시황이 좋다는 걸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운임이 매주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운사들의 돈벌이가 좋다 보니까 이제 선박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구매력이 좋아지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도 선박을 빨리 사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소들이 빨리 인도해 줄 수 있는 토크가 많이 찼기 때문에 이제는 발주호가가 이제 계속 세게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높은 가격에 형성된 선박 구매 경쟁이 일어난다. 네. 이건 되게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우리 조선 3사 일단 중국, 일본 다 제치고 일단 수주 경쟁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선 업황이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8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뭐 올라온다 이래서 슈퍼 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이 2007년이 조선이 슈퍼 사이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이번 2021년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7년은 네. 그 이전에 30년 전에 만든 배들이 내역 연수가 다 돼서 이제 배를 한번 교체를 해야 교체하는 주기구나. 네, 교체하는 네네. 주기였었는데요. 뭐 그때 만든 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네요. 지금은 네네. 이제 그런 교체 주기의 대사이클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요즘에 이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네. 발표된 MEPC라는 그런 회의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선박들이 원활하게 앞으로도 운송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선박 수요가 생긴다.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약간 이 부분은 대호황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 자체로 이제 저희가 한 30년 정도 배를 쓰니까 네. 그 정도로 본다면 한 중간 정도의 사이클에 와 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호황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교체 주기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수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를테면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그 운송 수단으로서의 신기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자. 올해 국내 그 1분기 보통 이제 4분기에 수주 잭팟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분기에 수주 잭팟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보도하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조선 3사 수주 달성률이 이미 70%를 넘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원래 목표치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버렸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러면 140% 이렇게 갈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차피 저희가 선박을 만드는 그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 구매력이 이제 높아졌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 네. 해운사들의 어닝이 작년보다 지금 올해 상반기 들어서 더 좋고 하반기가 돼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발주를 하는 속도가 늦어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늦게 발주하면 늦게 발주할수록 그러네요. 선박의 가격이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선박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는 저희가 그런 그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뭐 전혀 네. 느리게 되지 않지 네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계 자체가 그러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지금 수주하는 선박들을 만들 때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네네네.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실적은 선박의 가격이 오르기 이전에 수주를 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닝은 매 분기 발표될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어닝 기대감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해서 이제 팔아서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이전에 수주한 걸 네, 그때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나오는 실적은 이제 진짜 올해 이제 뭐 네. 상반기, 작년 뭐 하반기 이런 때 수주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다. 네네. 역시 이제 이게 좀 그 사이클이 좀 길군요. 네. 장기 수주 산업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또 이슈가 있어요. 그 국제 이제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의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르는 것이다. 아니면 그 수요가 많이 몰려서 조선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성공의 찬가를 부른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다 섞여 있는데 철강 업계 후판 가격 인상 나서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선 업계에서는 이거가 단가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해운사한테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철강 가격이 올려서 이거 좀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가격 인상이 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네, 당연히 가격 인상의 핑계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특히나 시황이 좋고 지금 이제 인도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별로 없는데 네. 이제 전부 그 자리를 구매하려는 이제 니즈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핑계로 해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후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박의 스펙이 계속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에너지 네, 효율이 네, 좋아져야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신조선 가격은 이제 상승세를 좀 더 빨리 아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이익률, 그러니까 조선사 이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지금 인상을 시키는 부분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 해운사 그러니까 조선소들도 네. 매년 뭐 후판이 몇 프로씩 인상이 될 거다라는 가정치를 두고 네. 저희가 수주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건조를 하는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익률에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영향을 주겠지만 아니고 예상치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조선소들의 실적도 개선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철강 후판 가격의 추이가 이 이익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자, 그러면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최선호주. 저희는 맨날 매경 TV에 나와서 그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나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뭐랄까 실시간으로 댓글창 올라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선주 최선호주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일단 있다면. 저의 최선호주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을 만약에 합병을 하고 나면 네. 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해서 조선소 4개를 이제 지배하는 그렇죠. 중간 지주 회사가 네.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평가가 좀 네. 박한 편인지라 연초 대비해서 5월, 6월에 걸쳐서는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좀 접근 가능할 만한 가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았으니까 지금이 좀 그 살만한 시기다. 그런데 다시 여쭤보지만 네. 삼성중공업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삼성중공업은 이제 요즘 업황에서의 상황을 보면 영업 네. 상황을 보면 예. 올 초에 대단히 많은 수주를 했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근데 이 올 초는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에 수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아질 때는 수주를 조금 늦추는 게 오히려 회사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수금도 받아야 되고 네. 뭐 이제 현금 흐름상으로. 재무보존도 네네. 개선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 전략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훨씬 훌륭했다라고 보기는 저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 하반기에 수주를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익률이 네. 좋았을 텐데 상반기에 수주 잭팟을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좀 아쉬웠다. 운송 이야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운 운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벌크선 운임 지표, BDI 지수. 요즘에 우리 네티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 벌크선 지수. 자, 이 하락폭이 있었어요. 그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잘 가다가, 그러니까 연초에는 막 올라가서 이제 막 다 해운주 사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이 이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해상 운임 지수라는 게 결과적으로 해운주랑 연동돼서 이제 이걸 주가를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상 운임 지수 고공행진 계속 될까?
저희가 이제 벌크랑 컨테이너를 나눠서 말씀을 네. 드리면 저희는 벌크 쪽은 뭐 내년까지 상승세가 매우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벌크. 이제 운임 자체는 그 화물과 선박의 양의 밸런스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 예. 추세적인 네네. 상승을 하거나 추세적인 하락을 합니다. 네네. 근데 벌크선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한 0.9%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공급이 화- 적군요. 예, 화물이 네. 매년 이제 4% 내외 정도로 항상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배가 별로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운임이 그러네요. 추세적으로 상승할 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매주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선종은 이제 정기선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시즌을 한 1년을 저희가 주기를 두고 이제 한 시즌이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 시즌의 시작이 봄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네네. 봄에 뭔가 이 공급 쪽에 영향이 있거나 하면 그게 1년 내내 영향을 주는 네네네네.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겨울 시즌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4분기. 네네. 그래서 4분기가 이제 지나가고 1분기 정도 되는 그 겨울에는 이제 노선을 좀 조정하거나 비수기 영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선박 대란 사태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사실 SCFI가 예.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한 2달 정도 조정 받다가 수에즈 운하 사고가 나면서 이제 예. 그 맞아요. 문제 이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네네. 내년에도 이렇게 되기는 저희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벌크는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국제 유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제 유가라는 게 그 배가 이 뭐 기름으로 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고유가 시대라는 게 이제 뭐 70불 뭐 가까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유가가 해운주의 악재다 이렇게 꼭 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조선에서의 후판이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네네네. 있는데요. 이제 가장 제어가 안 되는 변동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더 맞아요. 많은 네. 운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좋은 시황이면 뭐 유가가 올라가는 것 또한 운임에 도움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운임은 못 올리는데 비용만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같은 상황은 실질적으로 운임 전가가 너무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르는 것이 업황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물동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이제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으니까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때 유가 상승과 이 유가 상승분을 해운 운임에 더하는 거는 많은 이제 그 선주들이나 아니면 그 발주하는 그 수출 업체나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 받아들이겠어 이 정도가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 해운 운임 지수 고공행진 그러면 우리가 또 매경 TV니까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자 흠슬라 이야기 하죠. HMM 흠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끝간데 없이 이 진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또 페노션. 네. 페노션은 전기선이 더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도 페노션도 굉장히 많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전용선이요. 네, 그래서 HMM 페노션 2분기 실적 개선 어떻게 볼까요? 일단 해운사들 실적은 2분기에 다 좋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HMM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그렇죠. 한번 갱신을 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너십이 하림그룹으로 바뀌고 나서 아마 분기 실적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SCFI가 급등하기 시작한 걸 생각해 보시면 작년 7월부터고요. 그렇죠. 그 BDI가 10년 만에 조금 고점으로 가고 있네라고 느끼신 게 이제 1분기일 텐데 맞아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생각해 보면 HMM의 어닝이 확 돌아서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였었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운임은 좋았지만 그때까지는 비수기 영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임의 실적이 반영은 안 된 상태였고요. 네네네. 이제 운임이 좋아진 거에 대한 이 실적 운임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 2분기 실적에 처음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시점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럼 HMM보다는 페노션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실 때 해운주 최선호주를 저는 방금 생각했을 때 페노션 같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밖에도 그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선종이 아예 다른 네. 조금 조용하지만 단단한 회사가 있는데요. 네. 뭐 작은 회사 중에 KSS 해운이라고 아, 네네네. 정말 상태이죠. 영업이익 강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네. 20%대 영업이익을 매번 기록하고 있는 네. 회사이고 LPG 쪽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쪽 운송 시장 자체도 그렇게 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운임 하락을 별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은 중소형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KSS 해운, 그다음에 펜오션,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연구원님 앞으로 이제 해운주, 조선주 봤을 때 조선하고 해운 누가 더 조금 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수주가 뒤늦게 이제 돌아와서 네. 실적으로 네. 적용이 되는 걸 감안하면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조선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개별적으로 종목 자체는 페노션의 여력이 좀 큰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펜오션 이야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